네, 안녕하세요. 영어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캐치 멘토링이었던 것 같은데 멘토링 강연을 하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제 채널을 좋게 봐주시고 잘 구독해 주시고 있는 구독자분께서 이제 메일로 문의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좀 더 전달성이 있고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동의하에 허락하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수주를 했는데 그래서 좀 퇴근을 조금 늦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엄청 자세히 적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힘을 내서 한번 왁구를 짜봤습니다. 이것저것들 한번 재면서 보았는데 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정보는 더 이상은 알려드리기 좀 그래서 공개하기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26살 남성, 그 다음에 독일어를 이제 하시고요. 무역학과를 나오셨고 이 관련된 자격증이나 어떤 활동 경험들도 있으시고 다만 인턴이 지금 경험이나 이런 게 없고 영어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첫 번째예요. 이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 할 건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케이스를 짠 다음에 그에 맞게끔 내가 이때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얻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 등 직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27살 하반기에 취업 도전을 한다 라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짜보면 자 이제 올해 겨울이 있죠. 올 겨울 내년 겨울 그 다음에 1학기 상반기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하반기 지원을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빨리 영어를 따는 겁니다. 영어를 지금 요즘 근데 인턴 시즌은 항상 있긴 있지만 요때 좀 많이 돌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취업이 힘들어져서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야 니네 기업들 그래 공채는 못 받아도 인턴은 빨리 많이 만들어. 인턴 어차피 뭐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급 인턴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일단 만들어 좀. 그래서 인턴은 항상 예전보다는 좀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소서닷컴을 확인해 봐도. 자 그러면 어찌됐든 영어를 지금 빨리 끝내는 겁니다. 950 이상 그 다음에 AL 이상 목표 좋아요. 근데 차선책을 즉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 게 내가 900 이상이 떴다. 그 다음에 IH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IH가 떴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계속 이거를 붙잡고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저 역시 학생 때 맨날 어떻게 하지? 이제 캐나다 갔다 왔을 때 제가 한번 쳤는데 일주일 공부하고 쳤는데 925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엄청 많이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2주 동안 술 마시고 뭐 놀고 하다가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쳤는데 전날 술 마시고 다시 쳤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그 말은 즉슨 제가 이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좀 운빨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했으면 물론 이거보단 잘 나왔겠지만 제가 이때 좀 뻘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갑자기 가채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충 봤었는데 좀 끌어올릴 수 있어도 일단 2주도 소요가 됐고 이때 좀 내가 과연 집중해서 이걸 할 수 있나? 왜냐면 이거 시험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측면에서나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요거 넣으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 뽑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은 이 영어 능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물건을 잘 팔 사람을 뽑을까요? 후자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두시고 준비 기간은 최대 3달. 이 이상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익 뭐
이번 겨울 끝나갔는데 지금 이걸 못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도 쪼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못 끝냈는데 나 이거 케이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찌됐든 반드시 한 달 반, 2달 안으로 다 조져버리겠다. 이런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 안 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완료함과 동시에 요때쯤에 이제 슬슬 인턴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뭐 무역 관련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뭐 수상하신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했던 것 있잖아요.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인턴한테 직무 경험을 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으시면서 이때 자소서 감도 익히고 면접 감도 익히는 거예요. 네, 자소서 면접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1학기 요쯤에 언저리에 인턴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이때 성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인턴이 되고 난 다음에 자소서 글감을 항상 정리해 주세요. 매일매일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무슨 새로운 업무거나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자소서 글감들을 워드에다가 그냥 대강 러프하게 이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이때 자소서 준비할 때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이 올 거예요. 이제 인턴이 끝나고 여름이 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월, 여름 해봤자 7월, 뭐 조금 해봤자 6월입니다. 그럼 적어도 요 2달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 할 거에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보다는 인적성. 면접은 조금씩 그리고 면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 붙고 나서 빡세게 며칠 연습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께서 성격이 어떤 유형의 성격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이거 활발하세요. 독일도 갔다 오고 저도 한 26살 때 요 정도 스펙에 뭐 중국어도 중국어 이것보다는 좀 모자랐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저보다 좀 더 많으시고 수상 내역도 좀 더 많으시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성격이 그래도 좀 엄청 활발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활동적이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을 또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면접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일단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엄청 소심한 사람이 면접 일주일 뭐 한 달 연습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컨트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인적성.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을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미 올해부터 매일 30분씩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다양한 그런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런 소스를 통해서 인적성은 계속 꾸준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30분, 20분, 30분씩. 적어도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제 인턴하거나 아니면 6월쯤에 인적성 공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코어 자소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는 내가 원하는 기업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자소서를 쓰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딱 지른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가장 컴팩트하고 집중도 높고 동기부여도 더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7살 보내고 28살 하반기를 혹은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한다. 근데 보통은 하반기를 잡습니다. 왜냐면 하반기가 일단 절대적으로 공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반기에 비해서는요. 자, 그러면 시간이 남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딸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 하시는 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해놓으면 실력 끌려놓으면 이때 하든 금방금방 한 달 정도 하면 실력 돌아오거든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계시다는 뜻은
유효기간이 지금 이미 시작돼서 가고 있는 도중이란 거고, 요때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게끔 이제 역으로 영어나 독일어를 요 가까이 둬서는 좀 빡세니까 요 겨울이나 아니면 요 여름 요쯤에 두시는 겁니다. 이때 자격증을 따면 바로 직전에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겠죠. 다만 이 기간들이 좀 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뭐 영어를 이때 따고 인턴을 했다 쳐도 기간이 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반기에 취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때 중국에서 인턴을 하고 중국어 자격증을 이때 따고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준비를 했었고 영어에 대한 부족함이 너무 많다. 한국에서 아무리 내가 해봤자 영어 실력 별로 안 되니까 그래 나 중국어 완전 노베이스 했는데 중국 딱 1년 갔자마자 확 올랐잖아. 내 실력이 내 노하우가 영미권 가서도 통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때 캐나다를 간 거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어 실력도 좀 많이 올려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됐는데 만약에 이때 명확한 내가 뭘 할 거다라는 플랜이 없다면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에서는 졸업 시간이 이제 입학부터 늦어질수록 이 기간에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냥 갑자기 쉬고 싶어서 휴학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갑자기 좀 쉰다거나 뭐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가 플랜이 없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 케이스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는 요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공기업 인턴을 하고 싶다. 아니 이때는 좀 사기업인데 뭐 B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인턴 좀 몇 개 해도 훨씬 더 직무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인턴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턴은 사실 인턴한테 많은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인턴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회사 인턴을 뽑혔다. 그럼 나 좀 어느 정도 인정이 있는 놈인가? 라는 그냥 스펙용일 수도 있고 또 인턴을 하면서 회사 생활, 뭐 대강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맛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직무를 시키진 않거든요. 인턴 학생이고 엄연히 나갈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영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직무 경험이 한 번 하는데 뭐 3이다. 인턴 0.5예요. 그럼 0.5, 0.5, 0.5 해봤자 제가 수치로 나타내는 게 좀 그렇지만 한 1.5고 직무 경험은 예를 들어서 한 1년 쌓았다. 2년 했다. 그러면 3, 6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인턴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인턴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루트에 대해서 첫 번째, 그냥 개인적으로 자소설닷컴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코트라 인턴 나올 쯤 됐고요.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키타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무슨 글로벌 무역 인턴십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정도 제가 작년까지도 아마 했을 텐데 이제 무역 인턴십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무역 그 코트라 지사 이건 보통 그냥 학교랑 MOM을 받아서 내가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 일반 사기업들과 함께 MOM을 맺어서 이 사기업들의 그런 해외 지부에 가서 인턴한 역할을 맡게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빡셉니다. 저 글로벌 무역 인턴십 2번 지원했었나 다 떨어졌을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루트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취업센터와 학교와 이 MOM을 맺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뭐 조그만 기업들이 워낙 거기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사람인을 찾든 여러 가지 구인 광고들이 많이 뜹니다. 구인 구직 정말 많죠. 그래서 해외 영업 물론 제가 옛날에 찾아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지만 해외 영업 관련된 인턴이든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실무자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일을 해서 실전 경험을 좀 쌓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자소서랑 뭐 면접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인턴 준비하면서 준비가 자연스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센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취업 그런 컨설턴트 애들 있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위포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서 보통 뭐 한 달에 뭐 그런 코스 하면은 한 뭐 30만 원, 20만 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서 한번 자소서 첨삭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회사를 이미 취업한 선배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면서 너 이거 어때? 가독성 있어 보여? 이 이야기 괜찮을까 하면서 얘기를 여러 개를 들어봐서 제가 그 피드백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취업 당장 딱 닥쳐서 하면은 좀 빠듯할 수 있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인턴 자소서나 뭐 다른 것부터도 한 번씩 보여주고 하면서 제가 두 갈식으로 명료하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네이밍 이런 센스를 조금씩 키우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관련된 독일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거나 어디 지사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업체들을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도 한번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도 독일 관련된 거 뭐 어디 기업 없니? 너 혹시 뭐 거기 일자리 있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도 지금 독일 뭐 시장을 뚫으려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영상에서 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은 이제 그만 따세요. 제가 보기에 그 영어랑 뭐 어학 이런 거 말고는 뭐 지금 그 자격증 계속 딴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격증은 그냥 서브일 뿐입니다. 플러스 알파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자격증은 이미 따실 거 다 땄고요. 이 정도면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영어 빨리 한두 달 안에 최대 3달 안에 쇼 붙여서 내 목표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 유효기간 체크를 해서 내가 올해 한 번에 갈 건지 아니면은 2년을 두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해서 좀 더 뒤에 달 건지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정하시고 연말 끝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인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인턴들 웬만한 거 그냥 뜨면 다 쓰세요. 해외 영어 관련된 거는 다 써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소서 면접도 준비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열심히 알아봐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